walking home, looking up towards stars in the sky, helps me clear my head when my heart is stone. There isn't a single part of me thinking this is make believe. When I walked away, I couldn't see how damaged I'm. 제일 근사하신데 특별히 팀즈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손준호 박사님이 팀린으로서 또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두 분의 MVP와 이소영 이사님이 오픈식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좀 힘들고요. 이소영 이사님 일단 좀 오프닝 좀 한번 해주시죠. 개념을 한번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꼭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사실 아마 용호님도 이렇게 그냥 팀즈는 누구나 쓸 수 있죠. 서비스를 누구나 쓸 수도 있고, 그다음 또 그쵸, 알고 있는 거를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많죠. 우리 다들 똑똑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람들하고 나누면 이게 지식이 진짜 자기께 좀 되잖아요. 그쵸? 또 준비를 나름 또 해야 돼요. 그쵸? 용호님, 어떠세요? 네, 그렇죠. 준비해야 되죠. 네. 즐겁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준비를 한번 하시면은 그 지식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 걸로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제가 이득이 돼야 된다. 그죠? 아주 경제적인 논리를 보면. 그리고 제가 하는 지식을 남한테 나누면서 또 제가 모르는 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안 하면 그냥 내가 알던 것만 내가 계속 알고 하니까 또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여기 재성님도 그렇고, 여기 지금 우리 희진님도, 희진 MVP님 뭐 이런 분들도 오셨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전문가 중에 전문가신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아무래도 더 가르쳐주면 다 가르쳐줬지, 그쵸? 그렇게 하잖아요, 서로.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또 인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술을 마시면서 인맥을 쌓을 수도 없고, 네. 그렇게 해서 또 자연스럽게 인맥이 또 쌓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한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간이 용호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도 아마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용호님을 만나는 시점이 제가 우리 여기 MVP 분들이 워낙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사실 별로 안 했거든요. 커뮤니티 리더십을 별로 이렇게 안 했는데, 한번 해보자. 나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좀 나눠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다른 우리 MVP 분들처럼 커뮤니티 리더십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걸 하겠다고 주변에 내가 이거에 관련해서 좀 정보도 나누고, 이제 내가 책이 그때 책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 지식을 나누고 좀 정보를 나누고 싶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그런 과정도 나는 이런 커뮤니티 리더십에 큰 원인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하는 지금 과정을 보면 우리가 MVP들이 일하는 거와 이렇게 지금 용호님이 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회사에서도 그냥 용호님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냥 자기가 조금 더 공부하고 내 경험을 이렇게 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어떤 미래의 전략도 짜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아무도 모르지? 이러면서 이제 제가 쓴다고 했을 때 그때의 반응들, 주변의 반응들이 어땠냐면 이랬어요. 누가 마이크로소프트에 관심을 갖냐. 한물 간 마이크로소프트다. 구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구글 이러면서 얘기를 듣지, 마이크로소프트를 누가 관심이 있냐. 다 올드하다고 생각하지. 그걸로는 사람들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커뮤니티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주변에서 꽤 유명하신 분들이 다 잘 나가시는 분들인데도
커뮤니티? 동호회? 동아리? 막 이러면서 리더십? 그 흔한 리더십?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 그런 흔한 두 단어를 뭉친 그거를 관심을 갖느냐. 아유, 뭐 그런 걸로는 아마 뭐 책을 뭐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다. 약간 네. 이렇게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도 새벽에 그 포스코 회장님이 전사 직원 1000명들을 위해서 강연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고 네. 그 직전 주에는 또 우리 40개 의과대학 총장님이 또 워크숍을 1년에 한 번씩 한다 이러면서 다 이제 그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다 발표를 하시는데 외부 강연자는 저를 이제 유력을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6가지 불렀길래 제가 1박 2일 휴가를 내고 갔죠. 제가 또 우리 이제 의사들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그것도 전달드리려고 네. 이렇게 갔는데 아무튼 굉장히 다들 관심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내 경험, 뭐 별거 아니지만 제가 책을 이렇게 뭐 다른 사람 성장에 뭐 기여한 적 있는가, 뭐 이거 보면 막 제 얘기도 많이 써 있어요. 지금 뭐 뒤에도 저희 회사, 저희 집, 이거 뭐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다 비슷하거든요. 사실 뭐 외국계 뭐 대단한 회사에 있다 해도 결국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그냥 어떤 태도로 어떤 성장하는 마인드로 사느냐의 그냥 그거의 차이예요. 그게 그냥 멋있는 거고 똑같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하루하루 어제와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가 공부한 거 이렇게 나누면서 지금 금요일 밤 9시에 치맥 땡기면서 영화 보기에도 바쁜 이 와중에 이거 공부하시겠다고 여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값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만나겠다면 네. 이렇게 모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다른 거예요. 뭐 이소영 이사님이 오픈식 한다고 해서 다 참석했어요, 사실은. 제가 좀 화장이라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되게 잘 살고 있고요. 이렇게 그냥 하시면 혹시 자녀분이 있을지 뭐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그거 따라 합니다. 뒤에 이렇게 다 등 뒤에서 다 보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지.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 AI 시대다, 뭐 애를 뭐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도 뭐 지금 대단한 다 비슷합니다. 제가 그 의과대학 총장님들 다 만났잖아요. 서울대 의대 학장님, 뭐 연대 의대 학장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을 누가 더 많이 하고 그거를 누구에게 더 많이 이렇게 전파하는지 아마 이제 용호님도 고민이 그거였을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수 있는 방법은 뭔가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먼저 질문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뭐 그거 남이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나도 내가 좀 뭔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도 권한이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체자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그 시점에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거기에 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를 거 없고 조금 더 남들보다 내가 더 뭐 문제라든지 이런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더 파고드는 사람들이 결국은 인재고 결국은 우리 사회가 필요하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튼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고 우리 영호님도 너무 훌륭하시고 우리 재성님 여기 뭐 희진님뿐만 아니라 제가 성함은 다 잘 모르지만 성함 한번 좀 잘 알려주시면 나중에 소개하는 자리가 있나요? 이거 빨리 끝내고 뒤에 한번 하시죠. 그러시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하여튼 네. 역시 오프닝은 항상 멋집니다. 하여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분인데 한 35분 정도에서 저는 조금 짧게 하고 우리 손준호 박사님, 우리 한국의 유일한 자율주행차 만드시는 회사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오늘은 이야기를 좀 많이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제가 좋아하는 미니 자동차 오픈카. 저게 아마 2019년 서울 모터쇼, 예, 거기서 찍은 것 같습니다. 저 왼쪽, 저 중앙에 있는 게,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한 장에. 그리고 프로젝트도 이렇고, 고객한테도 이렇고, 그냥, 궁금한 거는 나머지 질문하면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저도 생활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주지 넘게 뭐 다 설명하고 뭐 자료를 다 주고 그랬는데, 요즘 뭐 장점, 개선점, 뭐 저런 거가 궁금하면 열어보거든요. 근데 열어보는 대신에 뭐 또 열어보게 되면 또 본인한테 제가 또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즐겁고 뭐 이야기하는데도 뭐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이 파일 하나 띄워드릴 텐데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 이게 궁금하잖아요. 지난주에도 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또 뒤에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보여드리고 할까요? 네. 모양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죠? 근데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번 눌러볼게요. 사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스케치북, 진짜 우리가 아는 스케치북이에요. 연필 뭐 있어서 사람들한테 A4지를 주면 잘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스케치북을 큰 걸 주니까 왼쪽 저희 회사에서 그럼 뭐 할까 이렇게 채팅도 하고 통화도 하고 일정도 하고 뭐 이제 조직도 하고 이렇게 막 해봤어요. 그러니까 팀즈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 또 저희 회사에 또 팀즈를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서 팀즈는 뭐 이게 있고 저게 있고 뭐 설정해야 되고 오피스 365도 있고 뭐 저기 그 원드라이브도 있고 뭐 원노트도 있고 그냥 뭐 많잖아요. 세상에 좋은 거는 다 갖다 놓은 것 같아.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뭐 쭉 있어서 저희는 처음에는 뭐 PLM도 연결해보고 저희 업무가 저희 회사가 먹고 사는 게 사실 PLM하고 뭐 헤드 그런 쪽인데 뭐 팀즈 일하는 거하고 PLM하고 어떻게 좀 연결할 수 없을까? RPA도 나와 있고 뭐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에 시작을 했어요. 양쪽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저희도 이거 쓴 지가 2018년부터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17년부터 했나 몇 년 됐어요. 몇 년 돼가지고 처음에 이게 활성화가 잘 됐을까 했을 때 잘 안 됐거든요. 이유는 왜 써야 되는지 명분이 없죠. 프로젝트도 하고 나간 사람들이 밖에 외부에 있다 보니까 뭐 여기 올려가지고 올려라 그럼 뭐 할 건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다가 어떻게 시너지가 났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했는데 데이터를 여기다 다 올렸어요. 문서들을, 모든 문서들을. 그리고 여기서 다 수정을 해가지고 같이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시너지도 되고 뭐 통화도 하고 채팅도 하고 모든 게 이제 한쪽에 다 몰려 있고 심지어 이제 유지보수하는 사람들도 이게 다 올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 회사가 따로 서버가 없거든요. 이게 저희 홈페이지고 뭐 저희 일하는 게거든요. 그냥 클라우드로 다 가버린 거죠, 처음부터. 뭐 이런 의미로 굉장히 좋고 또 저희가 뭐 여기에 뭐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고객도 들어와요, 고객. 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뭐 여기에 팀즈 아이디는 있는데 오피스 365 라이센스 없더라도 여기서 편집이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그리고 뭐 자료를 뭐 따로 뭐 메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다 여기 있는 쉐어포인트 링크로 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발전됐고 뒤에 또 정리를 하면 이제 이해도 상승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쓰면 쓸수록 그냥 저게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일하는 저희가 PLM이라는 솔루션을 팔고 하는데 저기도 똑같거든요. 자꾸 써봐야지 클릭해봐야지 알듯이 이거 팀즈도 자꾸 써봐야지 뭐 어떤 거 있다든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자료의 공유가 갈수록 정교해져요. 뭐 동영상도 있고 이제 엑셀, 파워포인트 이거는 같이 협업하거든요. 엑셀은 여러 명이 와서
이제 이야기만 하면 돼요. 저기 수정해라, 업데이트해라, 뭐 이런 이야기만 하면 되지, 뭐 뒤에 무엇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처음에 셋업을 하고 템플릿 나눠주고, 셋업되면 몇 개월 동안 계속 업데이트하고, 내가 없더라도 업데이트하고, 그냥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능이 화려하다기보다도 뭐 이런 것 때문에 효과를 보게 되고, 또 자료에 볼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강조돼 있고, 뭐 개선점은 8월 6일 날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저기 일단 이 보안에 대한 것들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크니까 이거 잘 쓰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관문 오픈 더 도어가 심리적 보안이거든요. 저거가 이제 해결되면은 뭐 오피스를 안 쓰는 회사가 없거든요. 그죠?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널리 퍼지고 잘 퍼져갈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다시 돌아와서 뭐 일단 제 할 이야기는 거의 다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여기 안에 있는 기능은 거의 다 쓰고 있어요. 대신에 일정 이 부분을 저희가 약간 이제 개인별로 보면, 저는 구글 칼렌더를 쓰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그래서 여기에 일단 일정을 넣고 하는 거가 사람들이 아웃룩을 쓰는 사람은 좋은 것 같고, 안 쓰는 사람은 좀 그런 것 같고, 뭐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특히 화상회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녹화했던 거가 계속 거기 볼 수 있고, 그게 다 이게 원드라이브 올라가지고 클라우드에 다 존재하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데이터를 저기 구름 위에까지 좋은데 바다 건너까지 갈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이미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서서히 해결되겠죠. 그래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뭐 파일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색을 해서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팀즈는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돼 있고, 요거 아까 이제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희 쪽에 팀즈의 대가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저하고 어떤 성격이냐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잘 하시는데 뭐 이렇게 귀차니즘, 뭐 이렇게 반복되는 작업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반복이 된다 싶으면 다 프로그래밍으로 처리하시는 분인데, 저는 또 반대 성향입니다. 프로세스 컨설팅 하다 보니까 반복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편하지 않고 그분은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4,000원 프로젝트 할 때 저희가 이런 걸 좀 많이 개선했는데, 일단은 이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일단 목표고, 뭐 둘째는 이 받은 정보를 재사용하고 빨리 찾는 거. 사실 이거가 이제 팀즈의 핵심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는 연결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저희가 이렇게 수신하는 거, 뭐 저기 RPA 약간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 이런 거 해서 수신해서 누구한테 뭐 찾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채팅을 해서 뭐 프로젝트 기록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 기록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부분 있는데, 손 박사님 하고 나서 제가 우리 쪽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베스트 프랙티스 찾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한테 맞는 거는 기능은 많은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이런 것들이 저희 쪽 인사이트고, 이제 손 박사님은 사실은 예전에 이렇게 20분짜리 제가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한번 맵을 한번 만들어서 좀 친한 뭐 저희 패친이시고, 또 손 박사님의 또 친한 분을 또 저희 박 대표님을, 컨트롤복스 박 대표님을 만나서 또 이렇게 알게 됐고, 또 두 분이 또 잘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또 깜짝 놀라시고, 어쨌든 손 박사님을 소개를 하면 국내 유일한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벤처 회사이시고, 뭐 이분 이제 손 박사님 이야기한 걸 딱 몇 개를 이야기하면은 왜 자율주행을 해야 되나, 23초마다 한 명씩 죽는데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목적이 이제 사고 줄이는 거고, 뭐 환경 개선하고 교통사고 줄이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나머지는 이제 다른 거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쪽으로 노력하시고 회사도 하시고 또 연구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저희 모셨습니다. 하여튼 손 박사님 저 한번 하시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3개월? 이 정도 됐는데, 한 20년 전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협업 툴을 좀 이렇게 서로 회의를 하지 않고, 오프라인 회의를 하지 않고 어떻게 정보를 자꾸 공유하고 할 거냐 하는 게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는 이제 MS 프로젝트도 쓰면서 그건 실시간성이 떨어지고 관리하기는 좋지만은 뭐 그랬었는데, 뭐 최근에는 뭐 슬랙 쓰고 뭐 이러다가 한 석 달 전에 팀즈를 쓰면서 이제 그때 쓰면서 뭔가 내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유저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쓰는지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유저 컨퍼런스를 한번 유용호 상무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이렇게 또 큰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 네. 일단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Finding 니모가 아니라 이제 Finding Collaboration Tools라는 제목으로 한번 간단하게 저희 이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다음 장 넘길까요? 네, 일단은 이제 제가 협업 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은 조직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10명 남짓한 조직이지만은 앞으로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이 프로세스를 지켜갈 수 있는 걸 지금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끼고 또 서로 이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냐 이걸 하면서 첫 번째가 이제 많은 회의를 하지 않고도 진행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팀원들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요걸 했었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진행되고 있는 것도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서로 좀 공유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제 PC에 이렇게 분산된 이런 자료들이 PC에 분산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하나의 서버에 모이거나 어떤 중요한 정보들은 항상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우리 이력 관리가 되는 형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카톡이 나오면서 그전에는 이제 메일로 주고받던 것들이 다 이제 카톡으로 많이 넘어가서 이제 카톡은 너무 찾는 기능도 그렇고 이제 그 업무용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슬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시도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할 수 있는 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저희 소프트 개발을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라 쪽이 이제 굉장히 강한데 이슈하고 그에 관련된 문서 그리고 소프트 코드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냐. 잠깐만요. 딴짓 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이게 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안 보이나요? 이제는 보입니다. 예. 이제 잘 보이는데.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는 그전에는 주로 이제 어쨌든 OS는 윈도우를 주로 썼었는데 지금 이제 리눅스라든지 이제 다른 환경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윈도우 환경에서 셋업해 놓은 툴들이 좀 사용하기 불편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OS에 이제 의존도가 없어야 되고 어디든지 이제 뭐 휴대폰으로도 바로 볼 수 있게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툴을 한 20년째 바꿔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그동안 제가 한 20년 동안 이제 고민하면서 경험했던 툴 처음에는 뭐 저희는 또 뭐 MS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좀 지나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서로 업데이트하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사나라는 걸 써보니까 아사나에 이제 간트 차트를 이렇게 플러그인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썼었는데 거기서는 또 이제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채팅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그걸 또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데 잘 안 되고 해서 비트릭스 24라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지금 뭐 팀즈 비슷하게 뭐 CRM 도구인데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이게 또 굉장히 만족도는 높았는데 서버가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날은 아침에 출근했는데 로그인이 안 되고 이러면서 한 몇 시간씩 걸리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물어보니까 서버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고민하다가 또 트렐로라는 게 트렐로는 뭐 지금 많이 쓰고 현재도 쓰고 있는데 트렐로 카드 형태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해서 썼는데 여기도 서로 연결해서 하는데 조금 이렇게 한계가 있고 그나마 슬랙이 어떻게 보면 아무 기능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슬랙이 왠지 이제 편리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슬랙은 또
하다 보니까 채널이 점점 많아지고 또 뭐 무료로 쓰다 보면 조금 아쉬우면 다시 또 하나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이 정보가 어디 있는지 이제 찾을 수도 없고 막 이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 3개월 전까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한 곳에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는 그냥 SVN이라고, 원래는 이게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툴인데 저희는 이걸 그냥 문서 관리 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아예 기스로 넘어갔고, 이제 일반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이제 SVN에서 항상 버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폴더 형태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한계가 결국 이제 로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요걸 좀 더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렇게 좀 옮기고 싶다. 뭐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슈하고 컨플루언스 그리고 이제 빗버켓으로 이어지는 이제 경쟁사 제품이지만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은근히 굉장히 이게 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이게 왜 이렇게 돈을 받을까 싶을 정도로 처음에 단순하다고 생각했는데 쓰면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쓰고, 그런데 슬랙하고 인테그레이션은 된다고는 해도 그냥 뭐 알림 주는 게 거의 전부고, 그래서 조금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에 이제 팀즈를 써보니까 앞에 이게 고민하던 이제 저 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찾던 툴이구나 하고 이제 일단 굉장히 저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보니까 저는 쉐어포인트라는 걸 MS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서브스크립션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툴을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외에는 하고 오피스 외에는 거의 쓰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썼는데 쉐어포인트라는 게 이게 또 공유 서버로서 굉장히 좋구나. 그리고 분명히 팀즈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제가 설정을 잘 못했는지 모든 어떤 프로젝트에 이렇게 쉐어포인트를 하나 연결을 해 놓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딱 남아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또 원드라이브하고 연결이 되면서 어떤 건 원드라이브로 가고 어떤 건 이제 쉐어포인트로 가고 막 이러면서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SVN에서 쉐어포인트가 이제 들어오면서 좀 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보안을 고려한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요거는 이제 애저에서 이제 데브옵스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 며칠 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라, 컨플루언스, 빗버켓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거기 이제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요런 지라나 컨플루언스 이런 빗버켓에 이제 깃허브가 있으니까 MS에도 그걸 팀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막 했는데 왠지 연결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데브옵스에 이 기능이 있어서, 그러면 과연 이제 팀즈하고 데브옵스는 어떻게 서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느냐. 저는 가능하다면 그냥 팀즈의 태스크가 뭐 지라 같은 기능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에서 그냥 연결된 고리만 이렇게 링크해주면 좋겠는데, 팀즈에는 이제 지라처럼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문서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빗버켓의 어떤 브랜치를 연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아쉬워서 이 자리를 어떻게 되면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잠깐만요. 그 첫 번째가 아까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팀을 처음에는 여기 옆에 이제 배경화면에 있는 게 이제 왼쪽 편에 제가 나누는 팀들인데, 처음에는 이제 팀을 좀 프로젝트 단위로 쭉 나눠놓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태스크를 팀 단위로 관리하게 되니까 이게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프로젝트는 많은 이런 조직에서는 전체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도 분명히 플래너라는 거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팀을 넘어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특히 이제 전체 회의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기능이 조금 제가 못 찾는 건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카드로 해서 다 관리하면서 또 별도로 저희는 이제 투두 태스크 아래에 보면 이제 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매주 자기의 이제 업무 계획을 올리고 거기에 이제 댓글 형태로 이제 그 진행 현황을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 좀 체크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채팅에서 이제 기능들이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금 슬랙을 쓰거나 했을 때는 문서를 받으면 그게 다운받아서 다시 열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오피스 365에서 바로 열어볼 수 있고 그래서 편집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편리한데 그래도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을 저는 원칙적으로는 저도 이제 항상 서버에 올리고 그 링크를 보내라. 그래서 그 링크에서 작업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데 뭐 지금은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했을 때 이 지금 로케이션을 보니까 어떤 거는 이제 저희 저기 이제 쉐어포인트에 올라가는 게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건 이제 개인 이런 이제 그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고 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한정을 지어서 이 채팅방에서는 여기 다 올라가게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나중에 또 분류는 따로 하면 되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쉐어포인트는 또 은근히 또 설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은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제가 이제 막 좀 원하는 대로 권한 주고 뭐 이렇게 하려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은 분명히 넣어놨는데 계속 저한테 이제 권한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이제 스마트워치로 이렇게 오케이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왜 이런지 이제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저 데브옵스를 이제 그 전에 사실 한 2, 3년 동안 저희가 이제 유럽에서 모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몰래 이제 가져와가지고 지라하고 컨플루언스하고 이제 비퍼캣을 이렇게 탁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뭐 데브옵스로 팀즈와 이렇게 잘 연결이 된다면 한번 좀 불편하더라도 대대적인 이사를 할 이제 용인이 있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건지 그리고 사실 지금 이쪽에 있는 한 뷰에 보면 그 왼쪽에 트리가 저희는 이제 날리지 베이스는 이제 그 저희 클라우드 상에서 꼭 필요한 정보들은 항상 이렇게 쭉 분류를 하고 거기에 이제 좀 체계를 나눠 가지고 누구든지 뭔가 새롭게 셋업을 해야 되거나 하면 이제 어느 페이지를 봐라 이렇게 이제 그거만 알려줄 수 있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쉐어 포인트가 거기에 조금 제가 원하는 형태로 쉽게는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저기 데브옵스에서 위키가 좀 그런 기능들을 쉽게 되던데 또 위키의 편집기가 오피스 365를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이제 차트 기능이 있어서 그건 또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연결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고민이 돼서 한번 이 자리를 부탁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하여튼 손 박사님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저기 뭐 자율주행도 하는데 이게 뭐 팀즈도 자율주행인 것 같아요. 자율 우리 저기 MVP님의 찬스를 써가지고 한번 또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재성 MVP님이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중요한 거는 나중에 희진 MVP님 해주시고 제가 이거 볼 때 1, 2, 3 있었잖아요. 팀리니의 고민. 네. 1번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팀별 태스크 더 큰 걸 뭔가 목표 설정을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파워 BI에 그 이번에 골드라고 3월 달인가 4월 달에 새로 나온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걸 사용하시면은 전체 그 어떤 목표라든가 팀 단위라든가 이런 걸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파워 BI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하나하나의 그 목표 카드들 있잖아요. 네. 이거 이제 상위 개념에서 그걸 이제 만든 다음에 지금은 이제 처음부터 플래너에서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플래너에서 이제 개인 투두로 가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그 상위에 그 골드를 만약에 그 만드신다 그러면은 그거랑 파워 BI랑 플래너랑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플래너에서 작업하시던 이 상위 개념에서 목표 설정하고 각 팀별로 그럼 이제 현황과 결과가 보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플래너에서의 어떤 그 저 시각화 도구 이런 것도 도움을 주지만 제가 볼 때는 플래너보다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골즈가. 그러면 이제 골즈를 이제 팀저에 심는 거예요. 팀저의 왼쪽 메뉴에 보면은 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파워 BI를 거기 일단은 삽입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안에서 골즈를 이제 사용하면서 골즈랑 플래너랑 똑같이 연동시키고 또 투두랑 연결시키면은 1번 고민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은 팀리니의 2번 고민을 잠시 좀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도 헷갈려요. 도대체 내가 올린 글이 어디가 있는지. 근데 일단 어디가 있는 거 찾아보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핵심은 그건 같아요. 그 지금 질문이 한 곳에 모을 수 있냐 없냐. 데이터들을 이제 흩어진 건 흩어진 거고, 근데 이제 그 모든 데이터를 뭐 쉐어포인트든 원드라이브든 어느 한 곳에 다 모으고 싶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그 어떤 그 파일이든 뭔가 각 그 위치에 저장이 되면은 그때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해서 자동화 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이제 어떤 파일이 올라올 때 원드라이브에 올라올 때 그거를 나의 쉐어포인트 어디에 연동되도록 해서 자동으로 이제 그 파일을 옮겨갈게 이렇게 만들면 어느 한 곳에 모두 다 이제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이거는 이제 좀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모든 자료를 한 곳에 모으겠다면은 이제 그게 합리적인데, 근데 어느 위치에 정확히 가 있는지를 또 알면은 또 굳이 또 그럴 필요는 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조금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손 박사님 하신 게 이게 개인 폴더에 올려놓은 거하고 공유한 거하고 때문에 개인 혜택 올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열람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방법이 있나 아니면은 그런 경우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그거에 갔다 하더라도 내 개인 원드라이브에 어떤 파일이 오더라도 이거를 공용 그 쉐어포인트 어떤 폴더에 자동으로 이제 그 연동되도록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저도 이 똑같은 경우인데요. 이렇게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개인이 갖고 있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냥 공유로 어디 복사해서 공유를 해버려야 되는데 자꾸 이게 원 위치를 찾아가서 얘는 그냥 개인 거야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죠. 원래 한 곳에 그 데이터가 있고 다른 곳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접속을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랑, 지금 예를 들어 복사 개념으로 계속 이게 여기 있는 그대로 원본을 딴 쪽에 복사하고 이래가다 보면 원본이 뭐 바뀌었을 때 복사된 것 자체가 또 이게 다 같이 또 이게 바뀌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데이터는 한 곳에 있고 그곳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접속해서 이제 데이터를 같이 쓸 수 있는 이 방법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서버의 하나에. 알겠습니다. 뭐 권한 문제도 상당히 있겠네요, 그죠? 권한은 이제 희진 MVP님이 잘 아시니까. 네, 이제 그 세 번째가 이게 그 팀즈 안에 그 애저 데브옵스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앱에 아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파워 BI라든가 다른 뭐 어떤 중요한 뭐 엑셀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왼쪽 메뉴에 달 수도 있고 위에 상단 이제 그 상단 위에 바에도 이제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왼쪽 자체에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데브옵스는 어떤 식으로든 그 자체, 그러니까 데브옵스 자체를 그대로 이제 팀즈에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앱을 잘 찾지 않으시고 이래서 아마 못 보신 것 같아요. 거기 검색하시면은 애저 데브옵스는 바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애저 데브옵스를 이제 쓰게 되면은 이제 CI/CD라든지 아까 칸반보드 뭐 이런 얘기들 있었잖아요. 플래너. 그 플래너하고 데브옵스의 칸반보드는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플래너는 조금 작은 팀 단위 정도 프로젝트 할 때는 좀 괜찮을지 몰라도 규모가 커지고 회사가 좀 전사적으로 뭔가 큰 규모에 하려고 하면 역시 칸반보드 형식의 데브옵스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위키 문제 이런 것도 또 상당히 또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 데브옵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개발자들에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고민하시던 걸 이쪽에 팀저 쪽으로 가져오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고민이 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그 고민에 정확한 어떤 깊은 이해를 다 못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듣고 이제 여기 화면에서 보는 정도에서는 저는 이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희진 MVP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다른. 제가 몇 가지 조금 조언을 드리면 우선은 그 12번 슬라이드를 먼저 볼게요. 이게 첫 번째부터 볼까요, 그냥? 네. 근데 우선은 그 팀즈는 우선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업에서 할 때요. 그러니까 부서 단위. 그러니까 우선은 팀즈 같은 경우는
팀즈가 테넌트가 하나 생성이 되면 회사 조직이라고 해서 그냥 회사 조직 전체 전사가 들어가는 팀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공개가 돼서 우리가 팀즈, 그러니까 뭐 M365 사용자 계정을 만들게 되면 그냥 팀즈 안에 우리 회사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팀이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대부분은 부서 단위로 하세요. 부서 단위로 팀을 만들고 뭐 사업부 단위로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단위로 만들고 또 어떤 분은 혼자서도 개인이 팀을 만들어서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딱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협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 부서를 만들 수도 있고 내가 협업의 몇 분들하고 또 이게 뭐 TFT 형식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팀의 규정은 없다. 협업의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팀 단위 투두리스트, 그러니까 팀의 작업을 관리하고 싶은데 이게 전체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위에 매니저분들이 총괄 관리하시는 분들만 문제인 거지 그 안에 협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플래너라는 개념은 팀 단위 투두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MS 제품 중에 보면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툴 중에 MS 프로젝트라는 유료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아주 라이트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두라는 건 개인의 작업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할 일 목록을 관리하는데 플래너는 팀 단위 할 일 목록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요 기존에서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로 볼 수 있는 거는 약간의 뭐 기능상으로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약간의 노하우를 들여서 내가 구성을 한다던가 이제 그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플래너 개념은 팀 단위로 추가할 수 있다. 채널마다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라는 정도를 우선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365 지금 어떤 거를 혹시 쓰세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라이선스가? 저는 개발자용으로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개발자용으로? 네. 네네. 그래서 실제 그 안에 들어간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라이선스가 추가될 때마다 또 추가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라이선스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기능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기능을 아까 그 유용호님처럼 우리 업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걔를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해보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라이선스를 추가하는 방법을 사실은 선택하시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선은 그 팀즈라는 부분은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서비스인데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서비스들을 모아서 팀즈라는 곳에 구성을 해서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팀즈는 그냥 허브예요. 허브. 대문의 역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능을 쓰기 위한 대문의 역할이지 팀즈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장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반적으로 M365는 개인과 팀으로 구분이 돼요. 개인과 팀으로. 근데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유료 라이선스가 아닌 경우는 개인 거를 가지고 조직에서 쓰기 때문에 이게 혼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엄밀히 업무상에서 개인과 팀을 구분하게 되고요. 팀즈를 기준으로 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채팅이라는 건 사실은 1대1과 1대 다잖아요. 근데 우선의 주체는 개인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주고받은 건 원드라이브 포 비즈니스라는 곳에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원드라이브는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잖아요. 거기에 저장되고 팀즈에서 팀을 만들어서 채널에서 주고받은, 그러니까 채널은 팀을 분류하는 메뉴잖아요. 거기에서 주고받은 건 슈어포인트라는 데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팀즈의 팀은 슈어포인트라는 팀 클라우드 저장소하고 연계가 되는 거고요. 슈어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문서 협업 포털 서버예요. 즉 팀 내에서
문서를 협업을 지원하는 이제 포털 서버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쉐어포인트하고 연계가 되고 실제 쉐어포인트 쪽에 가시면 문서 라이브러리 안에 팀에 있는 채널이 폴더 형태로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슈는 뭐냐면 개인과 팀을 혼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자, 개인에 있는 걸 팀으로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져오는 방법은 복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유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 개인이 갖고, 우리 조직에서 내 개인 건데, 우리 팀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럼 원본이 개인 원드라이브도 있고, 팀으로도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주체를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 거야. 나는 이 문서를 내가 만들었지만 최종본이나 히스토리 관리는 우리 팀에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원드라이브에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하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개념상으로는. 네. 근데 이제 그걸 두 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혼용스러운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복사보드로 되는 개념이고 공유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 원드라이브에 가지고 있지만 권한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드라이브하고 쉐어포인트의 그 문서를 공유하는 기간을 보면 원드라이브는 내 문서기 때문에 공유를 하더라도 최종본이나 뭔가의 작업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최종본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유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공유 중지를 해서, 그러니까 단기간에 공유를 하는 방식의 그 문서의 주체는 우선은 팀이 아니라 나다라고 하면 원드라이브에서 쓰시면서 공유를 중지하시는 거고요. 이게 내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 팀으로 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사본으로 넘기되 원드라이브에 있는 거는 삭제를 하시는 개념이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그 구분이 있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약간의 구분이 애매모호한 것도 있지만 가능한 한 우리가 업무 시간에 주고받는 모든 문서는 이게 내 문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회사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혼용스러우면 가능한 한 협업에 관련된 회사의 모든 문서는 팀에서 작업하고 쉐어포인트에 저장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사실은 이제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룰을 정하셔서 가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조금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네. 네네. 그 다음에 요거 애저 데브옵스는 제가 해봤는데 잠깐만 제가 저도 이제 오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콘텐츠 공유를 해도 네. 될까요? 네, 네네. 하시죠. 제가 아까 그냥 한번 저도 쓰지는 않지만 테스트를 잠깐 아까 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나중에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여기에 데브옵스가 잠시만요. 아까 제가 한 게 지워졌나 보다. 제가 아까 테스트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 그냥 팀즈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제가 데브옵스를 요거 연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애저 데브옵스는 저는 라이선스는 없어서 평가판을 해가지고 저희 조직으로 해서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여기에 보드도 있고 약간의 플래너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대시보드나 타스크 이런 거 관리를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개발 쪽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플래너보다는 얘가 조금 더 기능상으로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개발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자분들이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플래너도 쓰지만 데브옵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자 계정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그 라이선스에 얘가 포함되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팀즈가 아까 M365의 허브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채널마다 저희가 탭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저 쪽을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애저 데브옵스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제가 아까 검색해서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그 애저 데브옵스의 어떤 뭐 타스크나 이거를 만들어 놓으시거나 뭐 이슈나 뭐 터픽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으시면 추가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탭의 형태로 추가해서 그냥 연결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브옵스라는 서비스를 쓰되 그거를 데브옵스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팀즈의 탭으로 연결해서 여기서 통합해서 관리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탭으로 연결을 하거나 또는 게시물 쪽에서도 요 게시물의 히스토리에 여기서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서 앱을 찾아보시면은 애저 데브옵스를 검색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저 쪽을 검색해 보시면은 애저 데브옵스에 있는 뭐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 이게 다 데브옵스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게시판, 게시물 쪽으로도 할 수 있고 저거를 각각의 하나를 탭으로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한다는 개념은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통합해서 요 화면에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훌륭합니다. 일단 네. 네네, 제가 요거 어. 하면은 예, 네. 공유 옵션 중지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냥 네. 원드라이브 가지고 팀에서 네. 공유를 이렇게 팀 단위로 하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친숙하고 빨리 잘 하는 게 많은 사람이 잘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저장하면 엄청 좋거든요. 저는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몇 개 더 해보고 이게 예전에 저도 이게 2년 전인가 우리 이소영 이사님 처음 뵐 때 그때 부트캠프 왔는데 AI 때문에 막 정리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 거 이제 펼치면 쫙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한번 정리한 것도 좀 있고 올해는 안 했는데 이그나이트 작년에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맵도 있고 하여튼 뭐 MS는 이런 쪽의 정보 공유에 대해서 좀 뭐 자주 뭐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 저희가 일단은 끝났고요. 소개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지금 시간이 흘러서 그래요. 그냥 하시고 싶으신 부분들만 하시고. 네. 제가 이 퀵하게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우리 가운데 제일 멋있는 박주삼 대표님. 이분도 이제 이 패드계에 또 그냥 둘째가람을 써가지고 또 프로그래밍도 하시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존경하고 제일 좋아하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위에 우리 박성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컨트롤엑스 박승범입니다. 예, 주식은 언제 사면 될까요? 주식이요? 제가 주식을 잘 몰라서요. 아니, 회사 상장을 언제 하냐, 이제. 2023년에 할 예정이에요. 예, 다 기다렸다가, 네, 될 것 같고. 요 아래쪽에 또, 영어를 써놨거든요. 유평수, 내가 IT에 머무른 테란노에 10년 동안 머무르게 해준 은인입니다. 네, 왜냐면 제가 설계하다 와가지고 IT를 잘 몰라요. 설치하고 이런 걸 잘 몰랐는데 그리고 형 이거 한 30번만 해봐, 10번만 해봐 그래가지고 제가 XGI의 아이리크 데이터를 데모하는데 한 거짓말하고 30번 제가 다 밀어봤으니까 설치해가지고 내가 보내고 30분 하니까 눈 감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게 또 더 쉬웠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정말 필요하는구나. 힘들 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런 거. 예, 그 다음에 저기 홍이사님, 제가 아래쪽에 또 제일 못생기시죠. 안에 제일 멀리 계셔서 홍이사님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홍홍습 이사입니다. 여기 유 이사님 알고 대부분 이제 처음 뵙는 분인데 여기 옛날에 같이 일했던 우리 동료인 박주삼 대표도 있고 예, 이 PLM 쪽에 이렇게 몇 군데 회사를 다니고 지금은 오토데스크 코리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인사이트를 듣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금 감명을 받았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약간 터널 증후군 비슷하게 이게 내가 낸데 나 바닥에서 이만큼 굴렀는데 라고 하다가도 또 이렇게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뵙고 또 인사이트를 하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그 유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부산에 가면 소주 한잔 하시죠. 부산. 아, 그럼요. 예. 우리 저기 맛집. 예. 제가 김성희 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김성희 이사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저도 PLM 하는 사람이고요. 처음 뵙는데 페북 친구로 맺으신 분들은 몇 분 보이시네요. 예, 저는 PLM 쪽에서 제일 큰 가치는 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TMS를 기반으로 한 그런 솔루션을 갖다가 지금 좀 기획을 하고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칸반, 에자일, PMS, 지금 채팅 같은 것들은 사실상 팀즈를 제가 알기 전에는 오픈 API 같은 것들을 이용해갖고 지금 채팅이 중심이 되는 약간 그런 UI를 갖다가 좀 살짝 꾸미고 있었거든요. 오늘 느낀 거는 제대로 만들면은 여기 잠재 고객이 많다, 그리고 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저 신영감님, 여기 저기 포항에서, 예, 포항에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패틴으로 드론의 전문가예요. 프로그래밍. 포스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우연히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에 있다 그래서 팀즈를 사용하지도 않고 일단 개발이나 이쪽만 했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한번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이런 관련이 좀 있는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말씀이신가요? 네. 예. 저는 제가 얼굴이 보여서 제가 얼굴이 안 보이는지 몰랐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준호 박사님과 디지스트랑 소네트를 같이 겸하고 있는 박명옥이라고 하고요. 네, 소네트를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전에는 그냥 개인 디지스트 연구자로 있을 때는 그냥 제 연구만 하면 사실은 됐는데, 이제 소네트를 시작을 하면서 이거를 좀 시간을 어떻게 조금 줄여줄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아직은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사실 이게 자율주행 기업들이 아직은 손을 꼽는 처지라 이게 사실 수요나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손준호 박사님 계속 이제 새로운 것을 시도를 많이 하세요. 아까 보시다시피 PPT에서도 많은 역사가 보이시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일도 바쁜데 이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하시니까 가끔은 참 그냥 계속 써도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그걸 빛을 본 게 코로나였어요. 네. 저희 이제 직원들 분 중에 아이가 유치원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다 재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 업무 보고들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던 그 시스템을 딱 갖추고 있어서 사실은 코로나 때도 전혀 문제 없이 매일 일상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느끼기를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해주고 있었고 일에 문제가 없도록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때 느꼈고요. 그 전까지는 이것도 일인데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사용을 하면서 이런 이제 팀즈에도 이렇게 각 지역에서 부산부터 저 서울까지 이렇게 이 시간에 모일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시스템 때문인 것 같고, 이게 덕분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쓰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1인 중에 한 명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지나면 사무실에 손 박사님만 계시겠네요. 다 집에서 충분하시니까 굳이 사무실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다 재택을 해야죠. 네. 되게 이제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시간이 또 너무 흘러서 이소영 이사님.
네. 예, 한번 다 흘러갔어요, 한번, 이제.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고, 아무튼, 예, 너무 멋지고, 네, 오늘 아무튼 뭐, 또 전문가분들도 또 이렇게 섭외를, 유영호님이 아무튼 섭외를 다 해주시고, 이게 다 불러 모아주셔가지고 이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영호님, MVP님 하셔야죠. 우상님, M36. 예. 저희 하여튼 뭐, MVP로 또 초기를 하셔야겠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볼 때, 손 박사님이, 너무 예리하신 걸 하신 것 같아요. 뭐, 좀, 이렇게, MS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딱 한번 이렇게 또 해주신 것 같고, 저기, 그러네요. 이진님하고, 이재승님이 많이 도와주시면은, 자율주행이 더 빨리 개발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되면 이제 자율주행 잘 한번 가고, 저기 손 박사님 한번 가볼게요. 소넷. 예. 네, 우리 박성범 대표님하고 같이. 좋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타러 오셔야죠, 저희 차. 네, 일단 시간이 이제 무릉무릉 흘러서 이제 네. 다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마지막으로 한두 마디 해보실 분 계세요? 제가 한마디 할 수 네. 있을까요? 어. 저희가 컨트롤웍스가 작년에 이제 자율주행 본부처 과제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너무 큰 상처다.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저희를 떨어뜨리신 분이 손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이 된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손 박사님 빼고는 컨트롤웍스가 제일 잘합니다. 하여튼 뭐 너무 좋고요. 이게 시간이 저는 1시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 줄 몰랐어요. 한 10분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하여튼 요즘에 저는 뭐 정리하면은 업무 외적으로가 더 바빠서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바쁜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잠자고 있던 블로그를 깨워가지고 이제 구글 광고를 붙여놨더니 이제 블로그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명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 때 목표 금액도 있고 열심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잘 써야 되겠다라는 게 들더라고요. 또 어제 친구 만났더니 유튜브 동영상을 잘 찍어야 되겠다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내보고 잘 찍어 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뭔가의 구매와 뭔가를 또 해서 이게 영상을 잘 찍으려 그러면은 일단 원본이 좋아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원본. 편집은 둘째 문제고요. 일단 근본을 잘 찍어놔야지.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KBS PD도 한번 만나보고 친구가 다리를 놔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작가님도 한번 만나보고 그래서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될까 한번 또 고민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너무 늦은 시간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한번 되게 되죠. 다음에는 좀 다른 주제로 좀 깊게 이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늦은 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say goodbye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